안녕하세요, 홍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새로 나온 책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반도에는 평화의 기운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통일로 연결되진 않죠. 그 전 단계인 남북 경협으로 연결됩니다. 남북 경협은 남북의 체제가 유지되면서 물자와 사랑과 돈이 움직이는 것이죠. 통일은 남북한이 한 체제로서 전혀 장벽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물자의 흐름이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 쌓여있던 장벽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확 사라지진 않겠죠.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고 어느 정도의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노력을 하면서 북한 간이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남한이나 북한의 소규모 자영업자들, 소규모 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는 남북교역의 문 드디어 열린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시너지 효과가 큰 최상의 교역 파트너, 경쟁력 있는 무역의 형태, 남북교역 재개 의미, 그리고 남북교역을 위한 준비사항, 이러한 것들을 제 1장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장에서는 북한 시장 진입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열렸다고 해서 한 번에 열리지도 않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열렸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죠. 조심해서 들어가자. 북한은 그동안 닫혀있던 사회이고 오래와 다른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와 북한 사람도 우리 맘이겠지 하고 들어갔다가는 이런저런 함정 또는 알지 못하는 폭발물들, 제도상의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경협하면 민족이라는 개념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협은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협이라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죠. 기업은 이익을 앞장서야 됩니다. 이익이 나오는 사업을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가끔 잊어먹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 남북교역이 허락되었던 때에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많은 기업가들이 그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북한이 발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발전에 남한의 기업가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북한에 투자하고 진출하는 모든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은 안 보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죠. 그래서 사업가들은 북한을 보고 남북경협을 볼 때 여기서 정말 이익을 낼 수 있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아주 꼼꼼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북한 시장 진입 여건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북한이 열렸다고 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도 말고 서둘러서 들어가지도 말자. 조심해서 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례로 중국이 처음 개방할 때를 듭니다. 중국이 처음 개방했을 때 13억 인구에 이쑤시개 하나만 팔아도 13억 개 판다.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들어갔죠. 그렇지만은 중국은 그렇게 살만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실제로 그 구매력이 있었던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오류가 북한에도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자는 얘기죠. 지금 북한은 자유시장은 아닙니다. 남한은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수출입하는 행위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무역협회에 무역업 신고를 하고 고유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임의 절차입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은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개인의 자격으로 수출하거나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북한의 무역은 관리와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뭔가를 자유스럽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러한 부조리의 수십 년에 걸친 반복은 합법적인 무역의 복잡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심지어는 법조차도 넘어갈 수 있는 노동당이나 군부와 같은 권력기관이 무역회사의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3장에서는 북한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경제가 자유무역도 아니고 통제무역도 아니고 자유경제도 아니고 생산계획경제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스탠스에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이 애매모호함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에서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자라는 제도적인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기업이 북한에 가서 사업할 때는 북한의 경제 체제, 무역 관리 제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남한에서 와서 하려면 남한의 경제 체제나 무역 관리 제도,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것들을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계획경제의 면, 모든 것을 당에서 움켜쥐고서 통제하려는 것, 체제를 자유무역을 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함 속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생기는 위험부담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4장은 마케팅 실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남북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마케팅이란 남한 기업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북한 기업이 남한에 가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분단된 채로 70여 년 동안 있던 남북한의 기업들이 서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그것을 남북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블루 시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레드 시장일 수도 있고, 블루 마켓이냐 레드 마켓이냐 라고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블루 마켓이냐, 서로 안 와봤던 시장입니다. 안 팔아봤던 시장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블루 마켓이죠. 하지만은 그 시장이, 북한의 시장은 너무 작아. 구매력이 작아요. 시장 규모도 작아. 그래서 레드 마켓일 수도 있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시장은 너무 크고 경쟁이 심해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의 기업들이 남한에서 함부로 마케팅하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레드 마켓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북한은 서로 잘 알아야 돼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국민 총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마케팅 조사도 잘 해야 되죠. 그리고서 서로 어떤 품목을 팔아야 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북한에서 팔 수 있는 것, 화장품 괜찮죠. 또 북한 화장품도 남한에 가서 팔 수 있어요. 좋아요. 북한에도 꽤 품질이 좋은 화장품이 있다고 합니다. 양말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신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의 양말은 품질이 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남한의 양말은 좋긴 한데 좀 비싸죠. 그렇다고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남한의 양말은 가격 경쟁력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대동강 맥주, 북한의 대동강 맥주 맛좋기로 소문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서로 남한에서도 팔 수 있고 북한에서도 팔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품목들을 서로 찾아내서 잘 마케팅 해보자 하는 것이 남북 마케팅 실무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남북 마케팅의 시장, 블루레드 시장으로 가자. 그래서 남북 마케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시장 조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품목 선정 시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해서 북한에서 팔만한 물건, 남한에서 팔만한 물건,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자 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남북 교육이 시작된다면 남한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서 어떻게 물건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자 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있어요. 개성공단은 그 개성공단이랑 굉장히 제한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물건들에 대해서만 있지,
그 위의 지역만 벗어나도 룰이 없어요. 이전에 북한과 교역을 했던 수많은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가고 물건을 싸들고 가서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붐! 사라진 것이죠. 없어요. 지금 현재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무역을 하자라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업도 살아남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은 사람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는 것보다 사람도 크고 돈도 크고 물건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TA를 하자는 것이죠. 꼭 단어가 FTA가 아니더라도 남북한의 무역협정을 맺어서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죠. 남북교역은 사실상 남한과 북한이라는 국가 간의 무역입니다. 근데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과 교역했던, 남한과 교역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느 날 갑자기 붐하면서 없어진 것이죠. 파도도 높고 천둥번개 치고 그러면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전에 북한과 교역했던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란을 막기 위한 FTA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는 남북한 FTA를 활용하자. 그리고 남북교류의 50%는 FTA이다 해서 남북한 간의 FTA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만든 FTA를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수 있고 북한에서 만든 물건을 남한이 맺은 FTA 국가들 무역을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게 그러한 것들을 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반출도 쉽게 하자는 그런 절차상의 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5장입니다. 제6장에서는 대북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어떻게 북한에 투자하고 어떻게 북한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퀀텀 점프, 한 번에 여러 단계를 한 번에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예를 들면 북한 전역에 유선 전화기를 깔고 다시 무선 통신을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기엔 이미 북한 이외의 지역은 너무 발전한 것이에요. 현재 북한이 개도국이고 기술이 낙후되었고 부자유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아니라 중진국으로 기술 발전국으로 높은 행복도를 가진 나라로 퀀텀 점프한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다른 나라와도 뒤지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남북경협이 개시되었을 때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누가 투자할 것이냐, 언제 투자할 것이냐, 그러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합무역상사입니다. 종합무역상사. 그들은 경험과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한 방법으로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공장을 활용하는 위탁 가공 무역을 권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대북 투자를 위한 조언. 소제목으로는 소심하고 대범하게, 조심하면서 그래도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북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이 완충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 특구와 개발구를 활용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종합무역 상사가 뛰어들고, 그리고 처음부터 대단위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은 북한에 기존에 있는 공장을 활용하는 남북 위탁 가공 무역을 권합니다. 자, 남북 경협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럼 남한과 북한의 교통수단이 열리기도 하죠. 그러면 그러한 기회들을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차지할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활용하는 건 늘 소규모의 무역업자들, 예를 들면 보따리 무역상들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제 7장은 그러면은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동대문 의류상가, 북한에서 꼬막은 어떻게 팔 것이냐, 소프트웨어 코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고차 비즈니스는 어떨까,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시장의 전체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업기회, 가장 드넓은 시장으로 해서 초고속 화물용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남북한의 군수산업, 이 두 가지 챕터는 사실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편집상의 편의 때문에 합쳤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제가 왜 썼냐면은 북한이 경제개방을 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신 분이 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나도 북한 책을 쓰면은 그럼 나도 한번 기왕에 한번 정주영 회장님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보자. 크고 담대하게. 그래서 한번 이 두 가지를 해본 겁니다. 초고속 화물용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과 남북한 군수산업협력,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남북교역이 소상공인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남북교류 시 북한에서 어떻게 창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썼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1945년 이래로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이 서서히 교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되지도 않거니와 어느 날 갑자기 남한과 북한 간의 갭이 줄어들진 않겠죠. 하지만 그 길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쉽진 않겠죠. 그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남북 간의 불신과 반목, 전쟁에 대한 위협,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이 열심히 파이팅해서 하루빨리 남북경협이 개시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새로 나온 책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하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